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리사이틀 이후로 잠잠하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근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 아티스트가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 이후에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비치의 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18일하고 19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포돔, 우리 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장소죠. 여기서 2025 다비치 콘서트 스티치 인 타임이 열렸는데요. 이 콘서트가 꽤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관람석에서 포착이 돼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다비치 멤버인 이혜리 씨랑 듀엣을 했었지 않습니까? 응원차 다비치 콘서트를 관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 경험담이 먼저 올라왔었는데요.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에 임영웅 아티스트를 다비치 콘서트에서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호성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습은 굉장히 멋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었는데요. 셔츠를 입고 안경을 끼고 있는 아주 풋풋한 스타일링이었었는데요. 콘서트를 끝까지 관람을 하다가 혹시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앵콜 무대 전에 조용히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포착한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팬분들을 만났는데 사진 요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다는 전원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비치 콘서트에 굉장히 많은 스타분들이 가셨더라고요. 송혜교 씨도 가고 유재석 씨도 가고 그리고 송은희 씨도 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장을 했던 콘서트이기도 하고, 또 이혜리 씨의 초대에 응해서 콘서트의 모습을 보여준 임영웅 아티스트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혹시 체력이나 에너지가 고갈됐을까 봐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콘서트를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링이었거든요. 셔츠에 안경 낀 모습이 참 멋있어서 예쁘다 하시는 팬분들의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또 다른 대기록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아이돌 차트 200주 연속 1위 예약?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금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99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앞에 200주 연속 1위 대기록 달성이 목전인데요. 200주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면 3년 10개월 만에 200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1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38만 9,515표를 얻어서 1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가장 많은 3만 7,978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따뜻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에서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소아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이 전액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리사이틀이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팬분들께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기부금을 전달을 하셨는데, 대구 영웅시대 투게더방이 대구 경북 팬들이 모인 팬카페이고 지난해 6월 이후에 두 번째 소아암 어린이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리사이틀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자 한 건데요. 추운 날씨와 힘든 경기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환아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고, 늘 함께하는 영웅시대의 건강과 사랑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 예,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임영웅 아티스트와 그리고 팬인 영웅시대 분들은 꾸준하게 기부를 이어가는 모습이, 이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사이틀 하는 동안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영향력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님, 음악사학자이신데요. 이분의 글이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선양하고 국제 우호 친선 관계를 증진하고자 해외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 교류 협력 강화 등에서 공공 외교를 수행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동안 18개 나라 100개 대학에 교수직을 설치하고 해외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한국 연구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28개 세계 유수박물관의 한국시를 만들고 또 12,000여 명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재단인데 여기에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와 관련된 글이 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유정 교수님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음악사학자 입장에서 임영웅과 영웅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임영웅의 서사는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를 넘어섰다. 그의 노래는 음유를 넘어 대중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으며 팬덤은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새삼 일깨운다. 지금 시기에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입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새롭게 형성된 대중음악의 음악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국의 트로트는 사모하는 사람과 고향을 잃은 아픔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그려 당대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트로트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이면서 한국 전통 창법과 일본, 유럽,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을 결합한 장르로 소개되었다. 부침을 겪으면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트로트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장르로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씬, 영웅의 탄생. 요즘 국내 트로트의 대세는 단연코 임영웅이다.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한 그는 2017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하며 이름을 알리더니 2020년 TV조선의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전성기의 문을 열었다. 이후 이듬해 발매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트로트 곡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한국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100억 회를 달성했는데 이는 BTS에 이어 두 번째고 솔로 가수로는 최초다. 그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개봉한 이후 35만 7,858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스타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과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21세기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1위에 올랐다. 막강한 팬덤을 거느리며 이른바 임영웅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여타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된다. 네, 차별화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 있었던 그 장르를 부르던 가수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당시 임영웅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노래는 불안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방송 당시 실시간 국민 투표 773만 1,781표에서 전체 득표수의 2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루어낸 성과이니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때의 유행인가 했는데 그 인기가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오히려 날로 높아가니 일시적인 신드롬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현상과 신드롬은 차이가 있는 게 신드롬은 잠시 반짝한다, 잠시 바람이 분다 이런 느낌이라면 현상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지금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무언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미스터 트롯에서 인기가 있을 때는 잠시 그럴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기가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오히려 날로 높아가니까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네요. 씬 두 번째, 영웅의 일대기를 닮은 삶. 임영웅의 출현은 이름 그대로 영웅의 탄생이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의 개인 서사는 많은 사람에게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불러왔다. 임영웅의 서사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도 닮았다. 그러니까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와 임영웅 아티스트의 현실의 삶이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영웅의 일대기를 비범한 탄생, 고난과 성장, 조력자의 도움, 위기 극복 후 승리자가 되는 것으로 볼 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임영웅의 개인 서사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가 유효하다. 모든 영웅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을 임영웅의 성장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1차적 고난은 아버지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임영웅의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임영웅의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임영웅은 아버지가 잘 불렀다는 배호의 1969년 리메이크곡 배신자로 대중의 큰 공감을 받았는데 노래의 개인적인 서사가 더해져 감동으로 다가왔다. 거기에 더해 그는 긴 무명 시절이라는 고난을 겪었다. 가요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음식점 서빙부터 공장, 마트, 편의점 등에서 일하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도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었고 데뷔 이후에도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 고난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는데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주 장르를 바꾸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그에겐 모험이면서 동시에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거라는 말을 증명하듯 그쵸. 그는 오디션을 통해 실력은 물론이고 성실함과 겸손함까지 보여주며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인 고전적 영웅과 달리 현대의 영웅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성공을 이룬다. 오디션이라는 경쟁적 시스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임영웅은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현대의 영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임영웅이 영웅으로 우뚝 서는데 도움을 준 조력자다. 저는 대표님, 지금 물고기 뮤직의 대표님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조력자 덕분인데 그 조력자가 바로 임영웅의 팬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씬 넘버 3번째 중장년층의 버팀목이 되다. 현재 그의 공식적인 팬카페 영웅시대의 회원수는 20만 명을 넘었다. 이 글을 쓰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21만 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임영웅의 팬은 아이돌 팬 못지않게 충성도가 높다. 임영웅의 팬의 특징은 여타 트로트 가수들의 팬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가 고루 분포한다는 점이다. 그래도 역시 주축은 5, 60대의 중장년층 여성들이다. 중장년층의 여성들은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갱년기나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후 양육자가 느끼는 슬픔이나 외로움을 뜻하는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임영웅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임영웅 아티스트를 트로트 장르를 부르는 가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보시는데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를 중심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영웅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견만 갖고 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금의 글들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5, 60대 팬층들이 많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텅 빈 가슴에 어느 날 들어온 임영웅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버팀목이 되었다. 그 다음 문장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실제로 임영웅의 팬 중 많은 이들이 소위 팬지를 시작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고백한다. 아무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없던 그들은 팬 활동을 하며 존재 이유를 찾고 자신처럼 고립된 여성들과 연대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연령대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해줬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존재 이유를 찾고 다른 분들과 연대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거. 이제 흔히들 우리가 건행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 아티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고립에서 연대로, 소외에서 공감으로 나아가며 다시 살기를 시작한 셈이다. 중장년층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모든 가정의 화목과 평화에 이바지하였으니 그의 업적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하다. 물론 이는 단지 임영웅의 팬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가수의 공연 현장에 종종 만나는 중장년층 여성들은 자신의 스타를 위해 연계하고 연대한다. 그런데 임영웅의 팬이 여타 다른 팬들과 다른 점은 일단 그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다른 가수가 아닌 임영웅을 선택했을까? 이 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다른 가수가 아닌 임영웅을 선택했을까? 임영웅의 개인적 서사가 지닌 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그가 보여주는 노래와 태도가 팬들의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트로트와 비교할 때 그는 비장하거나 비극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몸짓이나 과잉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 창법에서 그는 담담과 덤덤 사이를 오가며 말하듯이 노래한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대중에게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같은 노래에는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허세를 부리는 남성도 등장하지 않는다. 노래, 창법, 태도 등에서 부드러운 남성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주요했다. 또한 임영웅의 팬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부의 형태도 다양하여 청소년 자립지원 기부, 장애인 가정의 기부, 소아암 환화를 위한 기부 선행을 이어가며 팬덤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임영웅의 인성과 실력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만드는 수많은 미담은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그래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결국 임영웅이란 이름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 예, 장유정 교수님의 글인데요. 트로트 가수라고 지칭하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좀 남다르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는 팬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학자 입장에서 쭉 보아온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남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임영웅과 영웅시대 장유정 교수님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실력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가 살아온 삶과 태도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선 교수님이 굉장히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땅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o the Stadium을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기 이전에 29일 TV조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9일 밤 10시죠. TV조선에서 I am Hero the Stadium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설 연휴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특집으로 준비하겠습니다만 임영웅 아티스트의 또 놀라운 콘서트를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곳에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태도 그리고 아티스트로의 멋진 모습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장르를 너무 잘 소화하는 임영웅 아티스트를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의 틀들을 좀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